네, 오늘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월 말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과 임명장소식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이낙연 대표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2월 9일 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2019년 12월 1단계 재정분권, 그리고 2020년 1월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에 이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거둔 세 번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정권 내에서 이렇게 하나 하기도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3개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아니면 또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되고 나서 새삼 느끼는 것은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제도가 크게 개선되고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재정분권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그것을 통해서 더 높여내야 할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이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고 조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당의 가장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셔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우리는 지방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걸 위해서 2단계 재정분권은 우리 이낙연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반드시 실현해내야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균권론을 제창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전국 10곳에 만들고 많은 공기업들을 지방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전에 홍영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 전에 자치분권에 토치를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재정분권 특위가 바로 그 숨가쁜 고갯길에 지금 서 있는 시점에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재정분권 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의문이 계속 따른다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더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병도 의원 지역이 있는 그쪽 광역자치단체장은 차라리 특교세를 좀 더 많이 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재정분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분권의 가파른 고갯길도 올라가면서 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두 개의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홍영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출중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이 어려운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런 험난한 과제를 선뜻 맡아주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님께도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재정분권 특별위원회에 우리 삼선의 김경엽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박완주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또 행안에서 매우 활약하시는 한병도 의원님, 이영석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재위에서도 김성우 의원님과 또 도영진 의원님이 참여하셨는데 오늘 김성우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당의 대표적인 정계통인 김진표 의원님도 참여하셨는데 오늘 같이 하지 못하셔서 아쉽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박강원 삼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7대 3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인데 아직 2단계 재정분권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 힘을 실어서 이 과제를 완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당대표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선뜻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일에 힘을 실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당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셨는데 여기에는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 보장과 적정기준 지향의 실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은 꼭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처 간의 입장 차이나 방역기초 간의 이해 조정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일을 잘 좀 감당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기관 간 이해득실을 떠나서 우리가 대의를 따라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재정분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꼭 우리가 함께 마지막 미션에 단추를 채운다는 생각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도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